안녕하세요. 저희 마라톤 모의고사 5km 이제 사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권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요. 자, 경찰권의 관할에 대한 내용 한번 보죠. 우리 경찰권 관할은 사물 관할 있죠? 사물 관할. 이 사물 관할이 뭐래요? 그냥 우리 사무에 대한 관할이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랬죠. 경찰 사무 내용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 관할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권을 포함하는 광의의 경찰권이, 자, 협의 아니죠, 광의죠. 이 광의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사람, 인적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관할은 광의의 경찰권. 광의의 경찰권이 뭐였지? 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협의 행정경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수사, 그다음에 비권력자까지 다 포함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경찰뿐만 아니라 다 포함한다.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 이제 한 번씩 봐요. 자, 사물 관할은 경찰권이 발동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작용법적 임무 규정이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이 사무가 나오려면요, 작용법이 아니라 원래는 조직법이죠. 조직법적 임무 규정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조직법적. 아시겠습니까? 조직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왜냐면 자, 학원들 봐요. 원장님, 그다음에 부원장님, 그다음에 팀장님들, 직원들 있죠. 여기 하는 일들이 딱딱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법에서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법적 임무규정이 아니라 뭐다고요? 조직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명령을 받아 범죄 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됐다. 영미야 뭐하니? 오빠가 술 사줄게. 그래서 대륙법계가 아니라 무슨 법계? 영미법계입니다. 영미법계. 자, 국회의 경위와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은 후 체포해야 된다. 노노노노. 일단은 체포하고 나중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해 국회 운영위의 동의, 어디에요?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누구한테? 정부한테 경찰 고문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맞습니다.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요. 좀 키울게요. 자, 법원조직법상. 이 내용도 한번 보실래요? 자, 가자. 우리 지역 관할에 대한 내용이죠. 지역 관할에 대한 내용들 한번 갑니다. 자, 지역 관할에 대한 내용들 갑니다. 우리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받고 누구한테? 정부에 대해서 이제 경찰한테 파견을 요구할 수 있죠. 경찰은 회의장 밖, 경위는 회의장 안을 지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회의장, 국회 경호위에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정부에 경찰 공무원을 파견을 요구한다. 증언은요, 이제 국회 사무처에 협의하면 되는 거고요. 국회 안 현행범인, 요거 잘 보세요. 체포 후에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의장의 지시를 받는다. 의원이 현행범이면, 자, 회의장 안에 있는 경우, 어디 회의장 안에 있으면 의장의 명령 없이는 체포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역 관할과 관계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판, 법원장 보세요. 재판장은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 법정 내외에 관한 이제 우리 규정을 우리 내외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에 파견 요구할 수 있죠. 재판장은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누구의 지휘를 받는다?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경찰의 관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의 요구에 의해서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부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는 재판장의 지휘를 받고 법정 외부의 질서 유지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노노노노. 법정 내외를 불문하고 내외부를 불문하고 다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다. 노노노노.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한번 갑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해 필요한 때는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받아 일정 기간 정하여 정부의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딩동댕동.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자, 국회 경이나 경찰 공무원 회의장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에는 체포한 후에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다만 국회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이게 많이 좀 틀리셨던데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회의장 아니라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체포한 후에 의장의 지시를 받는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대한민국 경력 내 모든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사물관할이 아니라 지역관할이다 라고 하셔야 돼요. 지역관할. 지역적 범위는 뭐라고? 지역관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요. 또 역시 한번 갑시다. 국회법상 경이나 경찰 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이 있을 때는 체포한 후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국회의장의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법원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 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파견된 경찰 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재판장의 지휘를 받는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경찰의 직무 범위로 열거된 것만이 경찰의 사물 관할에 해당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건 맞아요. 요거 3조, 요거 2조 경찰의 사물 관할 오케이. 열거된 것만이 사물 관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안전과 질서 보면 딱 열거된 거 말고도 딱 따가도 그 이외의 것도 이제 경찰의 사물 관할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열거된 것만이가 틀린 거예요. 연거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갑니다. 4번 한번 보실래요? 자, 경찰청 인권보호규칙, 경찰청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갑니다. 간사는 반기 1회 이상 인권역량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판점.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 한번 보실래요? 우리 간사라 하면 요번에 바뀐 게 이것 때문에 바뀐 거죠. 잠깐만 보세요. 너무 컸네. 자, 한번 보세요. 간사는 의안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각 위원과 연락 이런 거 하는데 경찰청은 인권보호 담당관, 시도경찰청은 인권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라 그래요. 요번에 왜냐면 인권역량평가를 옛날에는 경찰청만 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시도청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조 제2항의 간사는 반기 1회 이상 인권역량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잠깐만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잠깐 요거를 소속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경찰 소속위원회. 잠깐만요. 소속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런 나눠줄 문제는 소속위원회로 바꾸고 지금 미리 촬영하고 있어서 요거 경찰청 아니라 소속위원회. 눈 감아요. 눈 감으세요. 소속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서 드릴게요. 그리고 맞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갑니다.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 종료부터 며칠 이전에, 이건 틀렸네요. 30일 이전에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며칠? 30일. 36반점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30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 종합계획. 오케이.
정책은 5년, 인권교육 종합계획은 3년 단위로 시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시설 전반에 인권 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해야 된다. 맞는 말.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5번 되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요. 자, 경찰청장은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위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해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는 집회 및 시위 종료부터 며칠 이전? 30일 이전. 오케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요 내용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번 갑니다. 조사 담당자는 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의 조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사유로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하야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노. 인권 진단은 원칙이 방문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원래는 대상 경찰서 방문해서 이렇게 방법으로 실시해야 되고 특별한 경우가 뭐예요? 서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하셔야 돼요. 인권 진단은 방문이 원칙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어야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자,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 맞죠? 그 다음에 경찰관 등 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의 인권교육종합계획, 그 다음에 매년 이제 인권계획을 만드는 거죠. 정답은 틀린 거는 3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습관은 합격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쭉쭉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우리 마라톤 모의고사 오늘 4회차 한번 했습니다. 야, 조금 했으면 이제 벌써 5회차네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인증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공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